우리 연두사랑이 분들,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지금 보낸 메시지를 타로카드와 오라클 카드를 이용해서 읽어볼게요. 먼저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좀 살펴보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커밋먼트 카드가 여러분이 지금 수행해야 하는 역할들을 굉장히 열심히 잘 수행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Honoring the Truth라는 카드 역시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굉장히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누가 제지하지 않아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굉장히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가족들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신의를 지키는 의리 있는 분이신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면 그 신뢰에 대한 보답을 반드시 해주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를 믿는 만큼 그 믿음에 보답하는 그런 분이고, 일을 할 때도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주는 분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상사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지시한다면 그 일을 성실하게 또 모범적으로 완벽하게 해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일적으로도 굉장히 인정받고 대인관계 안에서도 굉장히 신뢰받고 존경받는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문제가 Not My Job이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진 일이 아닌 일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대요. 이게 대다수의 여러분들은 일적인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적성에 더 잘 맞는 일이 따로 있는데 지금 그렇게 잘 맞지 않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또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이게 관계적인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맺고 있는 관계 중에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또 여러분이 맺어야 하는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관계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일적인 문제든 관계적인 문제든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나 여러분이 맺어야 하는 관계가 여러분의 일이 아닌 일과 여러분을 위한 관계가 아닌 관계 때문에 가로막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실 수 있거든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닌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이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으시다면 이 회사에서 나에게 부여한 임무들이 내 능력과 좀 맞지 않고 내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없는 일이어서 굉장히 불만족스럽다든지, 또는 회사에서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수준의 일이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든지 그런 상태이실 수가 있어요. 또 이걸 관계적으로 보자면 관계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여된 임무나 역할이 수행하기에 너무 무거운 그런 역할일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여러분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거든요. 어쨌거나 여러분이 지금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올바르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맺고 있는 관계, 여러분이 처한 상황 안에서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을 붙들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것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여러분에게 수호천사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길을 직감으로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가이드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길을 여러분이 직관력을 발휘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직감적으로 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이 관계를 이제 끝내야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계속해서 받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떠나야 한다, 그만둬야 한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해요. 여러분은 지금 그곳에서 받는 대우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선카드와 나인 오브 펜타클 카드,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좀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스스로 인정을 해줘야
하셔야 한대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조금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고 정말 유능하고 항상 정도를 걸으려고 하는 올바른 사람인데 자존감이 조금 낮아져 있는 상태여서 여러분이 받지 않아야 할 대우를 받으면서 묵묵히 그것을 견뎌내고 있대요. 그래서 수호천사가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과 지식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받아 마땅한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충분히 갖췄고 여러분을 제대로 대우해 줄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있는데 여러분이 워낙에 헌신적이고 신의가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한 군데에 정착을 하면 거기에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이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다면 상대방이 먼저 나를 떠나가기 전에는 웬만하면 이별을 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거나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다면 이 회사가 날 해고하지 않는 한 이 회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에너지가 좀 강하거든요. 한 군데에 정착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강하고 웬만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들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 감정이나 내 욕망보다는 세상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 상대방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을 충족해 주려는 의지가 더 강하신 분인 것 같은데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감정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더 해맑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감정에 충실하면서 그때그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을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저질러 버리는 그런 무모한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대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일을 해서 과연 비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웬만하면 그걸 도전하지 않는 분이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했다면 그 일이 이제 더는 재미가 없고 나의 성장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도 계속해 나가는 그런 분이고 굉장히 끈기가 있고 인내심이 강하신 분이어서 그 끈기와 인내심의 부작용으로 새로운 것을 잘 도전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것을 계속 붙들고 있는 그런 약간은 미련을 갖고 집착을 하는 그런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어렸을 때처럼 그냥 무작정 하고 싶어서 저질러 버리고 하던 것도 질렸으면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조금 더 즉흥적으로 해맑게 약간은 경솔하게 사셔도 돼요. 워낙에 여러분이 진지하고 진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 뱉은 말은 지켜야 하고 한번 시작한 것은 끝을 봐야 하고 이런 성격이신 것 같거든요. 그런 성격이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을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지만 지금같이 여러분과 맞지 않는 것을 계속 붙들고 있게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떠나가고 싶은데 차마 떠나갈 수 없어서 답답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어렸을 때처럼 그냥 여러분 감정에 솔직하고 여러분의 욕망에 솔직하게 일을 저질러 버리고 또 일을 그만두고 관계를 확 시작해버리고 관계를 확 끝내버리고 이런 좀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대요. 그렇게 즉흥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오히려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길로 더 제대로 들어설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여러분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그때그때 이끌어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가 혹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가끔씩은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일을 저질러보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즐겁고 설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행운과 축복의 메시지를 살펴볼게요. Uncertainty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가 여러분에게 긴장을 풀고 이완한 채로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미래에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지금 이 행동을 한다면 미래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것을 계속 예측하고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통제하고 설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신 것 같은데 삶은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대한 우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명확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가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시선에는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거든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1년 후에 내가 뭘 하면서 살고 있을지 모르고 5년 후에
지금 하던 일과 완전히 다른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게 당연해요. 왜냐면 우리는 멀리서 우리 삶을 내려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삶을 통과해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까이서 삶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게 당연한 거예요. 삶이 전체적으로는 아주 잘 통제되고 있지만 그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단면들을 봤을 때 혼란스럽고 아주 지저분하고 산만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또 가능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미 알고 있고 여러분을 그쪽으로 나아가게끔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인도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하나하나 다 계획하고 통제하고 절제하려고 하지 말래요. 모든 것은 제때에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 하나하나를 신경 쓰면서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자꾸 존재하지도 않는 내일이나 미래를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벌써부터 뭔가를 준비해야 하려고 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즐거운 행동들을 해 나가시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여러분을 가장 재밌게 해주는 것들을 하면서 이 불확실성을 끌어안은 채로 살아갔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알아서 펼쳐지게 될 거래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믿고 여러분을 보호하는 전체 우주와 수호천사의 힘을 믿고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 충실하면서 오늘 하루 즐겁게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찾아내시는 게 1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을지를 찾아내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쉽고 즉각적으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니까 절대로 미래에 살지 마시고 현재에 발을 딱 붙이고 살아가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연두사랑이 분들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커뮤니티 게시글로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우리 노랑사랑이 분들,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타로카드와 오라클 카드를 이용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현재 여러분의 상태와 에너지를 좀 살펴보면 저지먼트 카드, 니디니스 카드, 리서렉션 카드가 나왔어요. 이 세 카드가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거나 누군가와의 기억에 집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상처에서 회복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그 회복이 많이 진행되지는 않은 상태로 보이거든요. 이제 막 어떤 상처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한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고 그 과거에 누군가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어떤 관계나 어떤 일에 과도하게 집착을 하고 매달리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요. 여러분이 친구 관계 안에서 어떤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면 현재 여러분의 친구 관계에 굉장히 집착하고 매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고 이 친구가 나를 떠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신 그런 상태이실 것 같고 연인에게서 어떤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면 새로 연애를 시작하기가 굉장히 겁나거나 연애 자체에 굉장히 집착하고 매달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상처를 받은 분야가 관계적인 분야가 아니라 일적인 부분이라면 일에 과도하게 매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거든요. 또다시 그런 상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겪으셨든 여러분이 겪었던 그 부정적인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굉장히 몰입하고 몰두하고 과할 정도로 집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저지먼트 카드가 이야기하듯이 여러분이 좀 다른 사람들과 또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실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로 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끊임없이 남과 비교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에너지를 전달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했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크기의 사람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아요. 일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이 일을 할 때 내가 어느 정도로 성장하고 발전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면 어느 정도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이 내 직업이 되면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지 이런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인 인정이나 칭찬이나 권력이나 권위, 명예 이런 것들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서 그런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치유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 활발하게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원래 이런 사람인 게 아니라 그 상처에서 벗어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이 올라오는 건데, 이런 에너지가 지금 여러분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원래 굉장히 사랑이 많고 정이 많고 사람들을 잘 믿고 이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어떤 일을 겪으면서 타인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라고 느껴져요. 여러분이 원래는 굉장히 다정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아하고 소통도 잘하고 이런 분이었는데, 여러분이 예상치 않은 어떤 위기 상황을 맞으면서 그 믿음과 중심이 좀 흔들리기 시작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쉽게 믿으면 안 되겠구나, 너무 쉽게 마음을 주고 너무 내 모든 것을 보여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셨거나, 일적으로 내가 너무 허술하게 준비하면 안 되겠구나, 조금 더 명확하게 전략을 세워서 머리를 써서 접근을 해야 내가 투자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거나, 어쨌거나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기준과 잣대가 원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고 이 상처를 받으면서 생겨난 후천적인 기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준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대요. 이런 여러분에게 수호천사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긴장을 풀고 이완해라 라는 메시지를 보내왔거든요. 릴리프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이 이렇게 긴장하고 매사에 조심하고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하고 여러분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런 태도가 여러분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있대요. 여러분이 상처에서 빨리 회복하고 싶다면 모든 긴장을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이제 긴장을 풀어도 돼, 더는 네가 상처받을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어요. 특히나 관계적으로 어떤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그 나쁜 기억을 다 씻어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만 다가올 거래요. 여기 3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의 인간관계 안에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관계들이 끝나가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들어올 인간관계들은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고 여러분에게 한없이 다정하고 따뜻한 그런 관계들이래요. 여러분을 배신할 사람들은 더 이상 여러분 삶에 들어오지 않을 거니까 사람들을 너무 경계하고 밀어내고 내치려고 하지 말래요. 특히나 여러분이 지금 맺고 있는 관계 중에 이미 이렇게 친밀하고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관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친구 관계 안에서든 가족 관계 안에서든 연인과의 관계 안에서든 여러분이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것 같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아직도 그 과거의 상처를 계속 곱씹고 되새기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믿고 내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조만간 그런 관계가 여러분에게 생길 거예요. 특히 연인 관계라기보다는 우정 관계로 이런 관계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더 크거든요. 여러분과 정말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조만간 여러분 앞에 등장을 할 거니까 그런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기를 바란대요. 여러분의 수호천사들이. 그리고 7 오브 펜타클 카드와 풀 카드도 나왔죠. 이 두 카드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거고, 또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관계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인 것 같거든요. 그냥 대충대충 되는 대로 일을
일을 하는 분이 아니고 정말 강하게 몰입하고 내 일에 굉장한 애정을 가진 채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인데 지금까지는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만큼의 노력을 쏟았을 때 온전히 10을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됐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종료가 되면서 여러분이 10을 노력하면 10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효능감이 다시 올라가고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게 되실 거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에게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거래요. 그리고 그런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예전의 여러분으로 돌아가게 되실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다정하고 사람들에게 언제나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원래 도전적이고 모험 정신도 강하고 쉽게 겁을 먹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상처를 받으면서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여러분의 이런 용감한 본성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부터 이렇게 소심하고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원래 용감하고 누구보다도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잖아. 다시 원래 너의 본성을 되찾을 시간이 왔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을 긴장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경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붙들고 있는 소나기에 힘을 빼시면 그것이 환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대요. 저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사실은 그 관계가 없는 게 여러분에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아니면 내가 이 사회에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봐 두렵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그 일이 없어지면 여러분 삶에서 그 일이 사라져버리면 여러분이 훨씬 더 사회에 소속감을 느끼고 훨씬 더 나 자신에게 만족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집착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이든 그것이 없어지는 게 여러분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래요.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그 붙들고 있는 손에 힘을 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 뭔가에 과할 정도로 매달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을 불행하게 할 뿐이니까 행복해지고 싶다면 그 잡고 있는 것을 놓아라. 그래야지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과거에서 벗어나서 현재에 살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행운과 축복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Fear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겪었던 일을 다시 겪게 될까봐 굉장히 겁을 먹어 있는 상태라고 보이는데 그 일을 겪은 것이 굉장히 어둡고 비가 많이 쏟아지는 그런 날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거든요. 물론 그런 날이 언젠가 다시 찾아오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 않고 날이 쨍쨍한데도 커튼을 다 쳐놓고 빗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음악을 크게 켜놓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든 그 일이 다시 반복될까봐 여러분이 느꼈던 그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될까봐 움츠러들어 있을 필요가 전혀 없대요. 그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될까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내가 맺고 싶은 관계를 못 맺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계속하고 맺고 싶지 않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두려워서 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여러분의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삶을 살고 싶고 나를 위해서 계획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고 싶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 기쁨, 설렘을 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한 가지 길은 여러분의 두려움을 자극하면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조언을 하고 그 반대에 있는 길로 가면 여러분의 기쁜 감정을 자극하면서 이 행동을 하면 네가 정말 즐거워지고 행복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자꾸만 전자를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행동을 할까 말까, 이 선택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할 때 이 선택을 하고 이 행동을 하는 게 덜 무서울까, 더 무서울까 이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으시다면 그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대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든 그 기준은 언제나 여러분의 행복감, 즐거움, 만족감, 기쁨 이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 나를 더 즐겁게 할까를 기준에 놓고 선택을 하셔야지 어떤 선택이 덜 끔찍한 결과를 낳을까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매사에 생각을 하고 살아가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이 끊임없이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하는 삶으로 펼쳐지게 되거든요. 평생을 계속 두려움을 피해 다니면서 살아야 돼요. 어떤 선택이 그나마 덜 무서운 선택일까? 어떤 선택이 그나마 안전한 선택일까? 이런 것을 계속 고민을 하시면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그나마 덜 무섭고 그나마 더 안전한 삶 밖으로 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시각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은 더 안전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더 기쁘고 재밌는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여러분을 재밌게 해주는 일을 하셔야 되고, 어떤 관계를 맺든 더 즐거워질 수 있는 관계를 맺으셔야지,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나마 더 안전해지고 이 일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얻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살기 수월해지고 살기 편안해지고, 이런 선택을 하시면 계속해서 그 굴레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된대요.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고 설레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변화가 찾아올 때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래요.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도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좀 나쁜 기억 때문에 새로운 것이 다가오는 것을 굉장히 겁내하실 수가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무섭고, 새로운 직장에 가서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도 무섭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서 거기에 적응하기까지 허둥지둥 되는 그 시기도 무섭고, 여러분이 지금 무서워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이는데, 새로운 것이 여러분 삶에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성장하고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지, 여러분이 그것에 적응하기 전까지 바보같이 굴고 어리숙하게 굴고 그러면서 자기 혐오를 키우게 된다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뭔가가 변하고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원래 있던 것이 끝나고 이런 상황을 과도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감사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배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변화든 그 변화는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우주가 선물처럼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여러분 삶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변화는 나를 위협하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다 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변화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 리딩이 언제나 마음을 열고 변화와 성장을 받아들이던 과거의 여러분과 통합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노랑사랑이 분들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커뮤니티 게시글로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우리 분홍사랑이 분들,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지금 보내온 메시지를 타로카드와 오라클 카드를 이용해서 읽어볼게요. 먼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현재 에너지를 좀 살펴보면 Being Carefree 카드와 가드 카드, Independent, Dependent 카드가 나왔어요. 이 세 장의 카드가 지금 여러분이 관계에 조금 의존적이고 매달려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친구 관계나 연인 관계, 가족 관계에 어떤 건강하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을 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그런 관계를 나도 모르게 계속 맺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과도하게 집착을 하거나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관계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렇게 관계에 좀 끌려다니는, 또는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관계에 좀 집착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과거에 겪었던 어떤 경험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타인을 잘 믿지 못하고 관계를 잘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경험을 과거에 하셨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배신했거나 여러분이 마음을 다 준 상대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을 떠났거나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한순간에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경험이 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인간관계나 연인과의 관계에 좀 과도하게 집착할 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것에서 아직은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다라고 보여요.
있어요. 여러분이 자꾸만 좀 여러분에게 건강하지 않은 연인이나 건강하지 않은 친구를 여러분 삶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느껴지고, 그런 부분이 좀 여러분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쓸데없이 잡아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관계적인 문제만 제외하면 사실 여러분은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거든요. 빈 케어프리 카드가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자유롭고 해맑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내면이 굉장히 순수하고 아이처럼 깨끗한 그런 분이신 것 같거든요. 때묻지 않은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으시고, 그런 여러분의 순수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대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도 이렇게 아름답고 아기자기하게 꾸려나가고 있으시지만,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런 선한 영향력으로 덩달아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많고, 또 여러분이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을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의존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마음에서 우러나서 챙겨주고 싶어하고 보호해주고 싶어하고 사랑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카드가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고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세속적인 분이라기보다는 영혼의 차원에서 살아가시는 분이고, 사회적인 성공이나 인정이나 높은 지위를 갖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이런 것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 같아요. 여러분은 내면을 정화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감사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내면 상태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알고 있으신 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평온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으신데, 관계적인 부분에서 조금 불균형한 그런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의존하는 관계나 또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의존하는 관계를 지금 계속해서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부분의 균형만 회복하면 여러분 삶에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우선 풀문 카드가 나왔는데 보름달 카드죠. 보름달은 우리 눈에 달의 한쪽 면이 전체적으로 다 보이는 그런 시기를 이야기하죠. 보름달은 감추는 것이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런 에너지를 담고 있고, 우리 삶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시기를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이제 여러분 삶에 가려져 있던 부분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나의 본 모습, 내 삶의 본질, 나의 운명이 드러나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결핍되어 있다고 느꼈던 부분이 한순간에 만족스럽게 채워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소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대요. 여러분이 지금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삶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나 여러분이 맺어야 하는 관계, 또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행동, 해야 하는 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려진 것 없이 겉으로 드러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타로 카드들을 보시면 헐밋 카드와 쓰리 오브 펜타클 카드, 세븐 오브 소즈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온전하게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찾아올 것 같거든요. 이 헐밋 카드를 보면 이 내면의 빛을 상징하는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 보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면의 빛을 따라서 삶을 순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도 이미 그런 상태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태가 조금 더 깊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내면의 빛을 따라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가고 있고 여러분이 살아야 할 운명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길에 더욱더 깊숙하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조금 더 깊게 여러분의 운명에 들어가기
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된대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한 공부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내면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해야 한다. 특히 나의 어두운 부분, 내 안에 있는 그림자를 들여다보는 작업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다면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세븐 오브 소즈 카드가 여러분이 과거에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관계적으로 좀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과거에 만났던 누군가가 인간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나, 또는 대인관계 안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내 모든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셨거나, 나는 상대방을 믿고 내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함부로 발설하고 다니면서 어떤 소문이 만들어졌다든지 그런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질이 나쁜 사람이었고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이제 그 나쁜 기억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관계의 장으로 넘어갈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은 어떤 식으로든 너에게 깨달음과 가르침을 줬을 거야. 그것에서 네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었고 성장해야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었던 건데, 이제 네가 그 경험을 통해서 해야 할 성장을 다 했으니까 더는 그 기억에 붙들려 있지 말고 이제 건강한 관계를 만들러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좀 나쁜 사람과 나쁜 관계를 맺었던 적이 있다면 그것에서 이제 자유로워질 때가 왔대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정말 해맑고 밝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셨기 때문에 여러분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 과거의 나쁜 기억에 계속 붙들려 있지 마시고 그 기억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 소나기에서 놓아보내셔야 돼요.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좋은 작용을 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그것에서 배울 것을 다 배웠으니까 이것을 내 손에서 떠나보낸다. 그런 태도를 가지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쓰리 오브 펜타클 카드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 삶에 찾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특히나 여러분의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 삶에 들어올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을 거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에게 좋은 아이디어나 영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멘토나 롤모델이나 뮤즈, 이런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좋은 자극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도와줄 거다라고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관계적으로 받았던 상처가 많이 치유되는 그런 모습이고, 특히 타인에 대한 불신이나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 것에서 이제 벗어날 시간이 왔대요. 그 과거의 관계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알아차리시면 더는 그 기억에 붙들려 있지 않고 자유롭게 여러분답게 아이처럼 서로 다정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보내줄 이 좋은 인연을 거부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이 맺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친구 관계, 또 아주 좋은 연인 관계, 아주 좋은 동료 관계 등등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관계적으로 받은 상처가 이제 곧 완전히 치유될 거고, 상대방에게 의존하는 이 의존적인 관계의 고리가 끊어질 거다라고 수호천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행운과 축복의 메시지를 좀 읽어볼게요. 컴페티션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가 여러분이 버려야 할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삶이 경쟁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원하면 그 같은 것을 원하는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그것을 얻어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이 카드가 삶은 그렇게 경쟁하는 게 아니고 나의 몫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몫은 오직 여러분을 위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훔쳐가거나 빼앗아 갈 수 없대요. 그리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의 몫을 내가 욕심을 낸다고 해서 가져갈 수 없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감사하게 받을 수 있을 뿐이지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낸다고 내 것을 가진 채로 그것까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몫만 가질 수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운명만 살아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특히나 여러분이 하는 일에 같이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과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좋은 동료이자 친구지 같은 목표물을 두고 경쟁하는 라이벌이 아니래요. 여러분이 내가 쟤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가질 수 있는 몫을 쟤한테 뺏길 거야 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풍요는 오직 여러분만 가질 수 있고 여러분이 반드시 갖게 될 거니까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사시면 된대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살아가는 거지 같은 목표물을 두고 경쟁하고 누가 그것을 빨리 갖느냐를 시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은 저마다 다른 우주를 가지고 있고 그 각각의 우주에서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풍요와 아름다움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내 친구이자 동료, 서로 좋은 자극을 주고 서로 좋은 영감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은인으로 생각을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지 말래요. 여러분에게 그런 승부욕이나 경쟁심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할 때보다 다 같이 잘하려고 할 때, 다 같이 잘 살려고 할 때 훨씬 더 에너지가 솟고 열정이 솟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의 본성에 맞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다 같이 잘 사는,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분홍사랑이 분들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커뮤니티 게시글로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우리 파랑사랑이 분들,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낸 메시지를 타로카드와 오라클 카드를 이용해서 읽어볼게요. 먼저 현재 여러분의 에너지와 상태를 좀 살펴보면 컴플리션, 라이트, 그레이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 세 카드 다 여러분에게 지금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가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평온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으시고 무언가에 집착을 하거나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전혀 없대요. 여러분은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것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수호천사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가슴 깊이 느끼고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길을 따라서 빛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대요. 더는 어둠이나 그림자에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빛에 집중하면서 빛이 나를 이끌어주는 대로 겸허하게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컴플리션 카드가 여러분이 최근에 무언가를 완성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완성이 어떤 일적인 프로젝트를 완성한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과 싸우는 그 태도에서 이제 벗어났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진 운명과 좀 경쟁하듯이 살아오셨을 수가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 오셨고 해야 할 것 같이 느껴지는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최대한 도망치는 삶을 살아오셨을 수 있는데 최근에 그런 도망치기를 멈췄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여러분에게 어떤 각성이나 깨달음이 일어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더는 나의 운명과 싸우지 않고 나의 삶과 싸우지 않고 나의 현실과 싸우지 않아서 나의 삶이 온통 감사한 것들로만 채워져 있는 그런 시기로 넘어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 더는 불만족스럽거나 싫어하는 것이 없는 그런 상태이신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좀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 현실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신 거죠. 내 삶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면서 모든 고통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살고 계셔서 어떤 조언이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이어서 수호천사가 보낸 메시지를 좀 읽어볼게요.
먼저 데스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여러분의 고통의 시간이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이 완전히 뒤집혔고 이제 여러분에게는 평온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조금 장 걱정이 많고 쉽게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분이셨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혼자 과도하게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어린 시절을 좀 보내셨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더욱더 빠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내 삶이 좀 힘들었다 보니까 삶과 싸우는 게 무용하다는 사실을 더 빨리 깨달으신 거죠. 그리고 지쳐버려서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에 사용할 에너지가 더 이상 남지 않아서 힘을 빼버린 그런 상태이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행복의 문이 열린 거죠.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고 있던 것이 나 자신의 생각뿐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신 분인 것 같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여러분 삶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기로 넘어가셨대요.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이제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났으니까 앞으로 다가올 축제의 시간을 즐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타로 카드를 이어서 보시면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 식스 오브 완즈 카드, 나인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는데 세 장 다 완즈 카드가 나왔죠. 이 완드의 에너지는 불의 에너지거든요. 여러분 삶에 대한 열정과 영감의 원천, 또 생명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 삶에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막 시작이 되었대요. 특히나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는 여러분이 지금 열정을 가지고 막 시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여러분 손에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최근에 어떤 일을 시작하셨거나 뭔가를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신 그런 상태이실 것 같아요. 이런 일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고 이런 공부를 한번 시작해보고 싶고 저 사람과 한번 관계를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신 걸로 보이고 특히나 내가 이런 것을 좋아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느껴져요. 여러분의 욕망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나에게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거나 최근에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지금 시작한 그것이 정말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래요. 식스 오브 완즈 카드는 승리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도전한 일에서 굉장히 좋은 보상을 받고 또 인정을 받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 반열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시작하려고 하거나 이미 시작한 그것에서 여러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특히나 그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쟁이 있고 선택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여러분이 선택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네 일이 성공할 수 있게 네가 선택받을 수 있게 네가 인정받을 수 있게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시작한 그것에 전력을 다해서 하고 싶은 만큼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관계를 만들어 가봐. 네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내가 이뤄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인 오브 완즈 카드 역시 여러분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존경을 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을 허투루 살아오지 않으셨고 여러분의 삶에 충실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하고 있대요. 특히나 여러분은 좀 제자를 양성하거나 많은 사람들의 롤모델로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배웠고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운명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어떤 성인과도 같은 그런 에너지를 내뿜게 되실 거거든요. 지금도 이미 그런 에너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시지만 앞으로 그 에너지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빛을 따라오고 여러분을 존경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한대요.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이 도전한 그 분야 안에서 그런 반열에 오르실 것 같아요.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고 전체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좀 장군 같은 그런 거대한 인물로 성장하게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명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순응하고 감사해야 하는 에너지가 점점 더 커지면서 세상에 빛과 소금 같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대요.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여러분이 얼마나 거대한 사람인지 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일에 열정을 쏟으면 여러분이 그 일에 매진하는 그 에너지들이 그
열정 에너지들이 세상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열정과 빛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행운과 축복의 메시지를 읽어볼게요. Source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여러분의 영감의 원천은 여러분의 내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디어를 얻고 영감을 받기 위해서 외부에 시선을 돌리지 말고 여러분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시면 훨씬 더 빠르게 좋은 영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특히나 여러분의 신념에 집중을 하래요.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나다운 게 무엇인지에 집중을 하면 외부적으로 어떤 자료를 찾아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고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내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해진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어떤 이야기를 만들까, 어떤 그림을 그릴까, 어떤 음악을 만들까 이런 것을 고민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진짜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을 해보시래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생각하고 그것을 작품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지를 브레인스토밍 해보시면 훨씬 빠르게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연구를 하시거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이 분야에 어떤 연구가 유행이고 트렌드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을 하시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나의 신념을 중심에 두고 연구 주제를 정하고 공부를 시작하라는 거죠. 무조건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외부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하거나 외부적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받게 되는 영감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무언가로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라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만들어라 라고 알려주는 거래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박혀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여러분의 일과 접목시켜서 어떤 상품으로, 제품으로, 작품으로 만드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내면에 집중해서 진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과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가져다 주는 아이디어와 영감을 놓치지 않고 받아가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외부에 눈을 돌리지 말고 내면에 집중해서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나에게 오는 것들을 받아들이래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외부로 끄집어내는 작업이 여러분에게는 훨씬 잘 맞는다. 외부에 있는 것을 받아들여서 나의 방식대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외부 세계로 끄집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쉽고 여러분다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파랑사랑이 분들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커뮤니티 게시글로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